마지막 아이템은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아베 내일 가족장, 자민당 선거 압승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피격으로 사망했던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과치정과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이 고인을 추모하는 밤샘 행사가 있다고 해요. 스야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다고 하고 이 내일 한 사찰에서 가족장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정치인 조문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상주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총기가 허용된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일본은 총기가 지금 금지가 돼 있는데 다 공개된 장소에서 총격으로 숨졌다라는 게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네, 총기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되는데 보신 분들은 저게 일반 총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제총으로 이런 피격을 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요. 이런 사제총을 여러 번 시범 발사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범인 이름이 야마가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야마가미가 전날 오전에 이 나라시의 한 시설, 종교 시설을 찾아가서 사제총을 여러 번 시험 발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범인의 차량 안에서도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판자가 또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도 시험 발사를 해봤다고 범인이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그 외에도 범인 집에서 이 사제총 여러 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결국은 이 유튜브나 SNS로 사제총 만들기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본인이 여러 번 만드는 도전을 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앞서서 좀 특정 종교단체 건물에다 왜 시험 발사를 했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 종교단체에 빠져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기부해서 본인의 가세가 기울었고 또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연관이 돼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対しましては、私がしたことに間違いございませんと、供述弁解録書ではしております。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 네,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에 한번 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아베 전 총리가 관련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 단체 측은 어머니가 과거 신자였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종교단체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또 얼마나 돈을 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베 전 총리를 뭐 노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베 전 총리 굉장한 이 정계 거물인 건데 철통 경호를 받았을 텐데요. 철통 경호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당시 유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첫 번째 총성이 울릴 때까지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탄에 이 아베가 맞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총격 사이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 3초 동안 제대로 된 경호, 밀접 경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위기가 감지되면은 이 밀착 경호원이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이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보통 프로토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사면하고 달성사저로 들어갈 때 기억하시면 소주병 테러가 한번 있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소주병이 날라와서 저렇게 여성 경호원이 달려가는 모습 그다음에 또 방탄을 펼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저 장면과 아베 전 총리의 경호 장면이 현재 비교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베 전 총리가 다른 때 뭐 총격을 당한 게 아니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다가 지금 총격을 당해서 결국 숨지는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글쎄 이게 좀 동정 여론이 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아베 전 총리가 속한 일본의 여당이죠. 자민당이
이 굉장히 이번에 압승을 했어요. 네, 사망 이틀 뒤에 이 참의원 선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원 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여당이 146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이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들이 모두 다 선전하면서 이 전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이 세력이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 개정의 동력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좀 큰 선거가 일본에 없는데 결국은 현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시다 총리한테 힘이 실리는 그런 이 선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를 하는,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의석수도 뭐 확실하게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걸까요? 일단 바로 총선 승리를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네. 승리를 한 다음에 개헌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일본의 표현으로 따지면 정상 국가화인데 군대를 네. 보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군대가 인접국의 분쟁 지역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한일 관계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평화헌법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난제에 지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지금 한미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해서 같이 군사훈련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위대가 군대로 변해서 그러면 같이 군사훈련 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까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한일 관계도 썩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기사. 지금 취임 둘 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민심이 바라는 게 뭔지, 또 원하는 게 뭔지 윤 대통령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은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넘어 부정평가가 60%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